안녕하십니까. 미카엘리스 멘텐 방정식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은채 정지윤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미카엘리스 멘텐 방정식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효소 반응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식으로 기질과 효소 간 결합 반응에 대해 화학 평형, 속도 상수, 농도와 수학적 추론 등을 요구하는 고차원적 모델입니다. 우선 이 방정식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5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질과 효소가 각각 하나씩 결합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기질이 재사용 가능한 효소보다 수가 많을 것, 반응 중간체 ES의 농도는 초기에 빠르게 일정한 값에 도달할 것과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전체 효소량이 보존된다는 가정 총 5개입니다. 아래 사진은 효소 E와 기질 S의 결합으로 복합체 ES가 생성되어 생성물 P가 만들어지는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방정식을 다루면서 빠뜨릴 수 없는 상수들의 개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K1은 결합속도 상수, 같은 용어인 K2와 KCAT는 촉매 속도 상수이며 K-1 혹은 KI는 해리 속도 상수를 나타냅니다. 다음 상수들은 방정식을 활용한 계산을 할 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카엘리스 멘텐 방정식의 수학적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 S는 효소 E와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 C를 형성한 뒤 반응을 통해 생성물 P로 전환이 되는데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화학 반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효소는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효소의 양 ET는 항상 일정하며 다음의 보존 관계가 성립합니다. DT분의 DE 플러스 DT분의 DC는 0이라는 관계식이요. 이 식을 이용하면 자유효소의 농도는 E가 ET-C로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수식에서 E를 제거하여 식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미카엘리스 멘텐 방정식의 이론적 배경을 다루며 복합체의 농도가 초기에 빠르게 도달하여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을 따른다고 밝혔는데 이 성질에 따라 효소 기질 복합체 C와 자유효소 E는 기질 S나 생성물 P에 비해 반응 초기에 빠르게 준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DT분의 DC는 0이라는 근사 조건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복합체 농도를 기질 농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여 CS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카엘리스 상수 Km이 정의가 되는데 이는 복합체가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를 나타내며 효소가 기질에 얼마나 잘 붙는지를 나타내는 친화도의 반비례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자는 복합체 C가 깨지는 속도를 나타내는 반면 분모는 효소 E가 기질 S와 결합하는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 기질 농도 ST는 반응 전 기질과 생성물의 합으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계도 성립합니다. 농도 S가 ST-P로 정리되는데요. 이를 통해 기질 농도 역시 생성물 농도 P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반응 시스템의 모든 주요 변수는 P 하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 미분 방정식을 더욱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1913년 미칼리스와 멘텐이 처음 제안하였고 이후 1925년 홀데인이 수학적으로 정교화하여 준평형 상태 근사를 바탕으로 지금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카엘리스 멘텐 방정식의 수학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래프가 비선형성을 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종속 변수와 도함수의 차수가 모두 1차인 선형 방정식과 달리 기질 농도 S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속도 V가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비선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복합체의 농도가 초기에 빠르게 특정 값에 도달하고 이후에 큰 증가를 보이지 않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배운 수학 지식을 동원하여 이 그래프를 살펴본다면 그래프가 항상 증가하고 로그 함수의 개형을 띈다는 것과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고 포화형 증가 함수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X축 기준으로 0.5에서 그어져 있는 빨간 점을 보았을 때 이게 특수한 지점 KM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점에서 반응 속도 V는 4KM분의 Vmax이며 최대 기울기 발생 지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생물학적으로도 효소의 반응 감도가 가장 큰 지점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효소 반응에서 억제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적 억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쟁적 억제자는 기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해서 효소의 같은 활성 부위에서 기질과 경쟁적으로 결합합니다.
마치 자물쇠에 진짜 열쇠와 가짜 열쇠가 동시에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응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정상 반응은 효소 E와 기질 S의 결합으로 복합체 ES가 형성되고 이후 다시 효소 E와 생성물 P로 분리됩니다. 억제 반응은 효소 E와 억제자 I가 결합해 비활성 상태인 효소 억제자 복합체 EI가 생겨납니다. 수학적 유도 과정을 거쳐 최종 반응 속도식을 얻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상수가 있습니다. Km은 미카엘리스 상수로 효소가 기질을 얼마나 잘 붙잡는지를 나타냅니다. 작은 Km은 높은 친화도를, 큰 Km은 낮은 친화도를 의미합니다. Ki는 억제 상수로 억제제의 효과 강도를 나타냅니다. 작은 Ki는 강한 억제제를, 큰 Ki는 약한 억제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Km 곱하기 1 플러스 Ki 분의 억제제의 농도입니다. 이를 겉보기 미카엘리스 상수라고 하는데 억제제가 있으면 Km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같은 반응 속도를 얻으려면 더 많은 기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억제제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시각화한 자료이고 두 번째 그림은 억제제의 농도에 따라 겉보기 미카엘리스 상수 Km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비경쟁적 억제입니다. 비경쟁적 억제자는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하여 효소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활성을 감소시킵니다. 이 경우에는 3원 복합체 ESI가 형성됩니다. E와 I가 결합한 EI 복합체, ESI와 I가 결합하는 ESI 복합체, 두 반응 메커니즘 모두 비활성인 ESI 복합체로 이어집니다. 비경쟁적 억제 반응 모델링에서 수학적으로 중요한 가정은 KI는 KI'과 같다는 전제입니다. 즉, 억제제가 자유효소 E와 ES 복합체에 동일한 친화도로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반응 속도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핵심은 K2 곱하기 E0의 농도 나누기 1 플러스 KI분의 억제자의 농도입니다. 이는 겉보기 최대 반응 속도로 이 자료에서 해석할 수 있듯이 억제제가 있으면 최대 반응 속도가 감소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Km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간에서 어떻게 대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에서는 두 가지 주요 경로로 아세트아미노펜을 분해합니다. 효소 CYP1A2를 사용해서 생성물 3하이드록시 아세트아미노펜을 생성하는 안전한 경로와 효소 CYP2E1을 사용해 독성이 있는 생성물 NAPQI를 생성하는 위험한 경로가 있습니다. 미카엘리스 멘텐 방정식을 적용하여 각 반응의 속도를 구해보면 정상 복용량 50마이크로몰 농도에서는 안전한 경로에서 13.9 마이크로몰 농도 퍼 미니트, 위험한 경로에서도 비슷한 속도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과량 복용 1000 마이크로몰 농도에서는 안전한 경로와 위험한 경로 각각이 76.3 마이크로몰 농도 퍼 미닛과 44.2 마이크로몰 농도 퍼 미닛으로 농도가 20배 증가했는데 위험한 경로의 속도는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화도를 계산해보면 정상 복용량에서는 안전 경로와 위험 경로 각각에서 13.9%, 27.8%이지만 과량 복용 시에는 76.3%, 88.5%로 과량 복용 시에는 위험한 효소가 거의 최대 활성으로 작동하여 독성물질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경쟁적 억제제인 카페인이 대사 과정에서 기질 농도 요구량을 증가시킴을 검증하고자 파이썬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그래프의 농도가 파초노빨 순으로 증가할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해 억제제가 많을수록 기질이 충분해야 반응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아까 언급한 가정과도 부합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발표에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경쟁적 억제는 Km을 증가시켜 기질 요구량을 늘리고 비경쟁적 억제는 Vmax를 감소시켜 최대 반응 속도를 줄입니다. 확장시킨 경쟁적 억제와 비경쟁적 억제 반응 속도식은 타이레놀 독성처럼 효소 포화 현상을 통해 용량과 독성의 관계를 예측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소 억제의 이론은 약물 개발, 독성학, 그리고 생화학 연구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